사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 대신 이낙연 후보와 먼저 손을 잡은 셈이 됐어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의사를 오늘 재차 강조하면서 김문수, 이낙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곳이 없는 후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어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 이낙연, 전광훈과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다 잡탕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전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유권자가 계시다면은 그러면 선명한 대안은 누구인가? 이준석인가? 아니면은 이낙연인가? 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부도수표에 달려간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도 제가 봤더니 어떤 단체에서 파문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호남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아니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대선 레이스 경선부터 시작해서 단일화 가스라이팅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낙연, 전광훈 모아서 잡탕밥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어요. 뭔가 이렇게 되면 내 단일화 명분이 사라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의미인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굳이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비판할 필요가 없는데 예. 어차피 뭐 단일화도 안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외연 확장을 위해서 누가 손을 잡든 그게 사실은 이준석 후보한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가?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본인이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자칫 저쪽으로 어떤 뭔가 표가 중도표가 갈 수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아마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아마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여전히 지금 본인이 타켓으로 삼은 것은 결국 김문수 후보의 표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제 오늘 저 기자회견 한 걸 또 보면 저는 그래서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단일화를 안 하는데 굳이 저렇게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동안 수차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뉴스탑10 시간인가요?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에도 긴급 기자회견 자청해서 네. 했고 단일화를 한다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오늘부터 보니까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그래서 단일화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안 하는 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거듭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칫 미련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심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안 한다 하다가 한다로 갈 수가 있는 처지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건 오늘 저녁에 조금 이따 열릴 8시부터 예. 열릴 이 TV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8일 내일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아마 본인도 고민이 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 이 여론조사를 이제 공표 못하는 기간에 들어가 버리면 대충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해요. 예. 우리가 옛날 선거를 보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되는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지율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 예. 또 현실적으로 10%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 돈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만 또 뭔가 명분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아마 당면에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뭐 대략 사전 투표 시작 전까지 한 30몇 시간 남았네요. 만약에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 철학이 뭐냐. 단일화만 외치는 거 아니냐 김문수 후보. 그리고 아무리 선거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잡탕밥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듣기에 따라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합류하지 않았으면 물론 뭐 본인은 당원 11만 명에게 다 대선 레이스 완주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이 부분이 단일화가 안 되는 고리 명분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저같이 잡탕밥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잡탕밥에 대한 모욕 같은데요. 잡탕밥이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대통령은 뭡니까? 극좌부터 극우까지 예. 대통합해서 이끌어가는 리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나누어서 버리기보다는 같이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용광로 어떻게 보면 선대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후보를 내고 거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준석 혼자서 뭘 할 수가 있죠? 캐스팅 보트란 것은 여기에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도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캐스팅 보트입니다. 좀 전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주해서 끝까지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고민이 상당히 클 텐데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정말 독자적으로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서 내일까지 결단하는 것이 맞는지는 굉장히 고민이 될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준석을 찍으면은 이재명이 된다는 이 프레임을 통한 통할 수가 있고 결국 그렇게 돼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안타깝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본인은 이른바 제2의 이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을 끝까지 갈 것이냐. 아마 그와 같은 저울질을 본인 스스로도 아직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다만 공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영 변호사의 뭐 논조와 논편과 말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읍소에서 압박으로 전략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국민의힘 느낌이. 작탕방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이준석 후보인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죠. 지난 총선 때였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후보는 당시 제3지대에서 힘을 합쳤었지만 마무리가 그리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 고모님께서 그 개혁신당과 통합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셨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마지막 카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과거 이준석 후보와 통합을 실패한 고모님께서 합류하신다면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네, 각자의 판단이 있겠죠. 본인이 김문수 후보와 합류함으로써 이준석 후보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이낙연 전 총리 얘기 있었어요. 이도학 의원님,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당시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당시 의원, 당시 후보 합당했다가 10일 만에 그 합당이 철회된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 때는 파일을 좀 제3지대의 파일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양당 중심의 정치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심판이 서로 하기가 불가능해지니까 제3의 선택지를 둠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선택지를 넓혀드린다. 이러한 대명제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 명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하게 국민들께서는 이 민주주의 국가를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심판 심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선거전 시작하고 지금 끝날 때까지 단일화로부터 지금 단일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후보자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낙연 이 전 대표가 여기에 가서 이제 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플러스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민주진영 쪽에는 역결집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민주진영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확대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수까지 이제 품는 그런 국정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민주진영에는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의아한 선택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이렇게 신경 쓰이거나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경 쓰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비판 수위가 높아서 뭐 일단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글쎄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선거가 지금 정말 코앞이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 한 명이라도 더 합류하는 게 더 지상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보다 이낙연 전 총리의 합류를 더 비판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총리가 과거에 몸담았었던 민주당입니다. 지난번 탈당 때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 김민석 후보가 그 경선을 불복하고 그야말로 김민세라는 오명을 쓰면서 탈당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김문수, 이낙연 두 분의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역사는 희극적이고 비극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늘의 김문수, 이낙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뤘습니다. 사쿠라들의 야합이자 사쿠라들의 연합이자 네거티브 연합이어서 밑에서부터 볼게요. 박지원 의원, 공동정부의 대통령 김문수, 총리 이낙연이냐? 물음표. 문재인 전 대통령 못 보이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죠,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저 김준욱 대변인. 제가 들었던 어떤 비판 중에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 행보의 대단원이다. 변절자 연합이다. 저도 이런 비판 못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 뭐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는데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욕되게 욕보이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쿠라라는 표현일 겁니다. 뭐 사쿠라는 벚꽃을 일본어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정치권에서만큼은 변절자, 배신자, 뭔가 좀 이쁘지 않은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아마도 김민석 지금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이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또 이 이낙연 세밀의 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또 맞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런 과정들이 이 오늘의 행동 하나로 완전히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부분을 이런 사쿠라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 역시도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함께 해왔던 그리고 함께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좀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가 화면에도 준비했었지만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 얘기를 했을 때 이낙연 전 총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비판은 몰라도 김민석 당신이 나한테 비판할 건 아니지 않냐. 뭐 아까 김민세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뭐 이런 비판이 당시 지난 총선 앞두고도 좀 있었어요. 제가 아마 김민석 의원한테 거울을 좀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사쿠라라는 굳이 또 일본 말까지 쓰면서 저렇게 비판하는 걸 보면 본인의 과거는 어땠던가라는 부분들을 아마 돌아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일찍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 국면에서 결국 탈당을 해서 국민통합 20일인가요? 거기에 몸을 옮겼죠. 옮기다가 결국 이제 정몽준 당시 후보가 단일화 이제 낙선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계에서 떠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조그마한 민주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소위 이제 알박기라고 이야기하죠. 즉 당명 알박기라 한 겁니다. 그거를 당시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의 그 이름을 같이 하면서 합당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발탁이 돼서 지금의 사실은 2인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본인의 행보는 정의로운 행보였고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는 소위 이야기하는 사쿠라 행보인가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나와서 이낙연 전 총리를 과연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인지 한번 거울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꽤 크기 때문에 민주당 전통적으로 20년 가까이 몸담았고 문재인 정부의 또 초대 국무총리도 있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이제 당시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모여 있는 사의제에서
아예 제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진영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가 물론 뭐 이낙연 전 총리와 뭐 김용남, 허은하 이런 사람들과의 뭐 무게감은 다를 수 있어도 아니 우리가 허은하, 김용남 두 전직 의원들 민주당 갔을 때 우리가 비판한 적이 있냐? 이건 정치적 본인의 신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 3가지 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미 남의 당이 아닙니까? 남의 당에 있는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건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타부터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죠. 나아가 그 두 분은 사실 국민들 중에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정치적 비중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민주당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느냐. 결국은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와이에서 오시면 막걸리 한잔 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초대 총리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홍준표 전 후보를 모시고 가는 데 실패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전 대표이자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말 대선 후보까지 했던 인사를 영입했는 그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막판에 뼈아플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민주당은 후보님과 캠프가 이렇게 다르지? 후보님은 국민 통합하시는데 본인 지지 않고 딴 당에 가서 지지 선언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지고 야합이다. 그리고 또 뭐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게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죠? 일정한 메시지를 내시고 정말 그래야 국민 통합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 민주당에서 거의 십자포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이제에서도 제명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몸담고 있는 새미래민주당이 민주당에 이건 이재명 후보의 하수인들의 충성 경쟁이고 아까 또 있나요? 절대 권력 앞에서 비굴한 자신들을 돌아봐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알겠습니다.